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이번 시간에는 1급 2018년도 3회 기출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네, 다음은 ERP 도입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정답은 네, 4번이에요. 자, ERP는 통합 개념이 중요한 거라서 각각 뭐 개별 체제 이런 거 나오면 아, 틀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좀 길게 나와도 이런 포인트 용어만 좀 잡아서 푸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2번, A회사는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려 한다. 성공적으로 ERP를 도입하기 위한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네, 아까 비슷한 거죠. 업무 단위별 독립적 추진. 이렇게 요거 단위별 독립적 이런 거 싫어해요. ERP는 통합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정답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3번 ERP 구축 절차 중에 TF팀 결성, 현재 시스템 문제 파악, 경영 전략 및 비전 도출 등을 하는 단계 이런 건데요. 자, 이게 처음에 해당되는 분석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요거 4단계는 반드시 외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분석 단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구축 단계에서는 투비 프로세스 도출을 하고 갭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석, 설계 두 번째 쓸까요? 순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자, 분석은 요 위에 거, 설계 단계 얘기 드렸고, 구축 단계는 모두를 조합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구현 단계에서는 그 시험 가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중요한 용어들 기억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순서는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4번, 다음 중 클라우드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요 정답은 자, 1번. 네. 자, 클라우드 ERP 이런 것들은요. 회사에 서버가 있지 않아도 ERP 서버가 있지 않아도 외부에 서버를 두고 그 ERP 회사에 서버를 두고서 어느 원격 환경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동성이 좋은 그런 게 클라우드 ERP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RP 도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게 아니라 대중화시킬 수 있어요.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ERP 요거 많이 밀고 있죠. 여기 회사에서 ERP 회사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ERP는 이런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원격에서도 되는 그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치의 극적 개선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 급진적 재설계 BPR 딱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 BPR 이렇게 골라내시면 돼요. 나올 게 BPR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자랑 업무 흐름 재설계 이런 것들 중요한 용어들 이런 것들 외워주시고요. 6번 다음 중 조직 내 인적 자원의 확보와 개발, 보상 및 유지라는 큰 흐름 아래 이루어지는 인적 자원 관리 기능 중에서 인사 평가, 그리고 경력 관리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개발 쪽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 평가하거나 경력 관리하거나 뭐 승진되거나 이런 것들도 경력 개발 이런 것들, 교육 훈련 이런 거 다 개발 기능에 해당됩니다. 개발 기능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뭐 확보 같은 경우는 모집 선발하는 거겠죠. 모집하고 선발하고 뭐 채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상 기능은 우리 임금 주는 거랑 복리후생, 유지는 뭐 노사관계도 있고요. 뭐 이직 관리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7번 다음 중 직무의 내용과 이를 담당할 사람의 자격 요건을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가 도출되고 직무 평가와 직무 설계의 기초가 되는 직무 관리 핵심 영역.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직무 분석이었어요. 직무 분석을 한 다음에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직무평가가 되고 직무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직무분석이에요. 그래서 직무분석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 7번은 4번이고요. 8번 다음 중 직무기술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직무기술서는요. 정답 1번인데요. 인적 요건이 아니고요. 과업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일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요건에 초점을 맞춘 거는 직무명세서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다른 것들은 다 맞는 얘기니까 눈에 좀 넣어가시면 좋겠고요. 9번 다음 중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자, 직무평가. 자, 요거는 정답이 1번이 1번. 네,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거. 그래서 요런 숙련, 난이도, 위험도, 복잡성 등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요 네 가지의 방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2, 3, 4는 맞는 내용인데 1번 같은 경우는요.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이걸 직무 설계라고 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9번은 1번이고요. 10번 다음 중 직무 설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정답은 3번이에요. 네, 지금 직무 전문화 같은 경우는요. 분업이나 직무 세분화 뭐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오면 직무 전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분화. 그리고 이거 과업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은 직무 충실화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업무 재량권 확대하고 책임감이 증대되고 이런 것들은 직무 충실화랑 좀 연관이 된 거니까 직무 충실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익혀두시고요. 11번 다음 중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기법으로 정성적 방법인 이적 자원의 수요 예측 방법. 자,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있습니다. 정성적 방법에서도 전문가 의견 이거는 델파이 기법이구나. 1번 바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델파이 기법이고요. 2번, 3번은 정량적 방법이라고 해서 계량적인 수치를 이용한 거. 2번, 3번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명목집단법도 정성적 방법은 맞지만 전문가 의견 통합법이라기보다는 명목집단을 여러 개로 나눴을 때 그 명목집단 내에서의 수요 예측들을 가지고서 통합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거가 명목집단법이라서 조금 델파이 기법과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번 다음 인적자원의 모집 방법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사내 사보에 필요한 직무 및 충원 인원을 공개 모집한다는 사내 모집. 그 외의 건 사회 모집이에요. 정답 1번. 바로 골라내시면 되고요. 13번 다음 중 지원자 면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인데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자, 다수의 면접자가 다수의 지원자를 면접하기 때문에 선발과의 탄화성 확보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딱 틀렸네요. 한 명의 면접자예요. 한 명의 면접자. 한 명의 지원자. 다수의 면접자가 한 명의 지원자를 면접하는 거. 그래서 위원회 면접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원자 한 명이 앉아있고 여러 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면접 이렇게 보시는 거. 이게 패널 면접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틀렸어요. 다른 보기들도 잘 나오는 보기들이니까 여기 있는 문구들 꼭 익혀주세요. 14번 다음 괄호 안에 적절한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자, 선발 오류란 직무 요건의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중 기억은 선발했어야 하는 인원을 놓치게 된 오류. 그거를 1종 오류라고 하고 있고요. 니은이란 선발하지 말았어야 하는 인원을 뽑는 거. 2종 오류. 그래서 기억은 1종 오류, 니은은 2종 오류입니다. 근데 우리는 1종 오류는 알 수가 없겠죠.
안 뽑은 사람이 다 이종 오류를 다 범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1종 오류, 2종 오류고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 좀 이 오류에 대한 1종 오류, 2종 오류가 조금 나오니까 이참에 익혀두세요. 15번 다음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인사고과 방법은 조직 내 상하 구성원이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 정립 과정부터 참여함으로써 인사고과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 자, 이거 서로 성과를 목표치를 서로 상사와 내가 으쌰으쌰해서 하는 거죠. 자, 목표관리법에 의한 방법, 인사고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직 내 상하 구성원, 성과, 목표 이런 거 나오면 목표관리법이라고 해서 착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센터법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한 센터에서 합숙 장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인사고과를 하는 거. 그리고 대조표 고과법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법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오늘 말씀 좋았습니까? 뭐 체크. 뭐 직원은 친절했습니까? 체크하듯이 대조표 고과법, 대조표법이라고도 하는데 체크리스트법이라고도 하고 뭐 근태는 좋습니까? 체크, 예,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요게 대조표 고과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예,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게끔 하는 거. 요게 3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중교사건법은 평소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있을 때마다 그걸 기록해 놓았다가 인사고과 때 활용하는 게 중요사건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15번은 1번이었고요. 16번 다음 중 종업원 본인, 팀장, 부하 직원, 동료 및 고객까지 평가자로 참여시키는 인사평가 방법. 이거 다면평가야. 이 내용이고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평가자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면평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향식 평가는 위에서 아래로 상사가 나를 평가하는 거, 상향식은 밑에 직원이 위 상사를 평가하는 거, 수평적 평가는 동료 평가가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고요. 17번 다음 중 조직 구성원이 이동 승진 및 장기적인 능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적자원 개발 영역은 요거는 자 경력 개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능력 개발을 계속 관리하는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력을 계속 개발시킨다라는 경력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개발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푸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노사관계는 노동조합 관련된 내용들인 거고 교육훈련은 말 그대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 뭐 기술 훈련을 받건지 뭐 서비스 교육을 받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하는 거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직장훈련 같은 경우는 직장 내에 해당되는 훈련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8번이에요.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이직관리 유형은 기업, 경제적 불황이나 인력 과잉, 인력 감축의 일환으로 인한 해고. 자, 이런 거다 보니까 해고 쪽이긴 한데 연구 해고인지 일시 해고인지 지금 아직은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자, 경제적 불황이나 인력 과잉 요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일시해고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니은번을 좀 찾고서 찾을게요. 니은 회사에 불만이 있거나 보다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다른 조직으로 옮기는 거다 보니까 예, 니은번은 전직이에요. 그래서 니은번 전직이다 보니까 기억은 일시해고로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18번엔 2번 이렇게 해서 골라내시면 되고요. 19번 다음 보기에 적합한 조직개발 기법은 자 ABC 상사는 조직원들에게 실제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제시하고 주어진 시점까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직원이 문제 해결 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오랜만에 나왔어요. 액션 러닝인데요. 이게 교육 훈련의 제3의 물결이다라고 할 정도로 혁신적인 교육 조직 개발 기법이라고 해서 많이 떠들어댔는데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인 거지만 네, 그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지 그 액션러닝 아직 보지 못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요거는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이다 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액션 러닝이 맞고요. 네, 이거는 일단 그 당면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게끔 문제 해결을 해결하게끔 하는 게 액션 러닝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그리드 훈련은 요거죠. 격자 훈련이라고 해서 대충 그리면 뭐 인간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게 9칸이 있고요. 이게 9칸이에요. 그래서 9칸 해당되는 9.9형의 리더를 양성하는 거. 요게 조직개발 기법의 하나. 이게 그리드 훈련에 해당되는 거예요. 감수성 훈련은 서로 감수성을 말 그대로 이용하는 거인데요. 너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조직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 개발을 하는 기법에 해당되는 게 감수성 훈련 기법. 인 바스켓 기법 같은 경우는요. 자, 미수행 바스켓이라고 했을 때 미수행된 업무와 수행된 업무가 있으면 이거를 바스켓을 미수행된 걸 이렇게 옮기듯이 옮기는 거죠. 그 수행을 해보는 거, 직접적인 업무 관련된 걸 수행해보는 것이 인 바스켓 기법, 바스켓을 옮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20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용어를 쓰시오. 피교육자에게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연기하게 함으로써. 자, 연기하게 한 거에서 딱 알 수 있죠? 역할 연기법이구나.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고요. 자, 요 영어로는 롤플레잉 기법 이렇게 더 하니까 롤플레잉 기법이라고 해서 틀리다라고 막 이러시 마세요. 롤플레잉 기법. 네. 그래서 역할 연기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정답은 1번이네, 1번. 자, 임금 수준의 상승이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지는 못하죠. 임금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임금 상승이 됐다고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임금 수준을 잘 올려주지 않는 이유도 있겠죠. 뭐 임금 올려주면 바로 생산성 팍팍 올라가면 뭐 못 줄 이유는 없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항상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고요. 다른 보기들은 읽어가시면 충분하고요. 22번, 다음 중 임금 수준의 외부적 요소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인데요. 외부적 요소니까 1, 2, 3번은 맞고 4번 조직 규모, 조직 인원 및 구성 등은 내부적 요소겠죠. 이거는 조직의 문제니까 내부적 요소로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개는 외부적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23번, 다음 중 임금 지불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임금 지불도 그냥 막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요거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전액불의 원칙이에요. 한 번에 다 주죠. 쪼개주지 않죠, 잘. 뭐 하루에 기분 좋아서 10,000원 주고 막 하루는 그냥 기분 나빠서 100원 주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전액불의 원칙이다. 분할 지급 아닙니다. 24번, 다음 중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개별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직무 담당자 수행 능력의 종류와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임금 체계. 자, 요거는 직능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업원 가치 기준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직무급과 연공급의 절충형이면서 직무 담당자의 수행 능력까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직능급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직무급은 직무평가를 통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그 임금의 격차를 두는 거고, 연공급은 연공에 따라서 학력, 경력, 뭐 연수 이런 거에 따라서 주는 게 연공급, 나이 이런 거에 따라 주는 연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 정상적 근무수당은 임금 체계 쪽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큰 관련이 없습니다. 25번, 다음 중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는, 자, A은행은 근속연수에 따른 연봉을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정년을 앞둔 지점장급을 대상으로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에 정년을 연장해주는,
자, 임금 피크 제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년을 연장해 줍니다. 하지만 임금은 내려가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임금 피크제, 하지만 정년 연장해 주니까 기업들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월급제랑 연봉급제는 고정급제에 해당되는 시간급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성과급제는 변동급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안의 내용은 임금 피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금 피크제 요새 요 근래 더 정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꼭 알아두시고요. 26번 다음 괄호 안에 적절한 단어를 한글로 쓰시오. 괄호란 이를 산정하여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딱 3개월 동안 내용 딱 나왔고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거. 자, 우리는 평균 임금임을 알 수가 있겠죠. 포인트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3개월 요거 나왔죠.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나오면 평균 임금이구나. 바로 골라내시면 되고 통상임금 같은 경우는 정률적, 일률적으로 여기 있으면 통상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7번 다음 괄호 안에 적절한 단어를 한글로 쓰시오. 자, 괄호란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 이거 원천 징수 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천 징수. 그래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금액을 줄 때 원천이 발생한 곳이 회사가 되는 거고 그 원천이 발생된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걷어서 납부하죠. 그래서 이거 원천 징수 제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은 원천 징수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28번 다음 근로 요양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정답은 요거 2번 교대 근무제가 아니고요. 근무 시간 중 일정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에 업무 몰입하게 하는 거는요. 집중 근무제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집중 근무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대 근무제는 말 그대로 24시간 내에 있는 시간 안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거. 보통 생산직들 24시간 가동해야 되는 생산직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교대 근무제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다른 보기들도 잘 읽어주세요. 29번 다음 중 직종 및 계층에 관계없이 기업을 초월하여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조직 형태로 구성된 노동조합. 자, 기업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업별 노동조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 4번이고요. 기업별 노동조합은 1기업 1노동조합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기업, 동일 기업 안에서 생성된 조합을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하고 있고요. 직업별 노동조합은 예전에 산업혁명 이전 시절에 많이 있었던 같은 직업을 가진 그런 직업별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거. 그걸 직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하고 있어요. 직종별 노동조합도 직업별 노동조합과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충분하시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0번 다음 중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정답은 이거요. 2번이에요. 조합원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 요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직장 폐쇄는요. 이걸 직장 폐쇄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용자 측의 노동쟁이에요. 사용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이 틀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읽고 익혀주시고요. 31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자 경영창과 제도 중에서 경영상의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 생산성의 급격한 하락이나 천재지변 대응, 경영성과 전달 등과 같이 단체 교섭에서 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자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서로 협력하도록 법적으로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설치할 것을 강제한 거. 이거 노사협의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정 규모가 되면 노사협의제를 꼭 구성을 해야 되고 항상 언제 모여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모여서 회의록도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노사협의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뭐 2번, 4번도 경영창과 제도 중에 하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32번. 다음 가로 안에 적합한 단어를 쓰시오.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여러분들 좀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단체 행동권이었고요. 33번. 다음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설명하는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에 법정 근로시간 총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근로시간제. 요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정해야 돼요. 2주 이내에 일정한 단위 기간을 이렇게 해서 정하고 요게 정해졌으면 모든 직원이 그 시간대에 일해야 되는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고요. 근로시간제고요. 우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있었죠.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달라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건 모든 직원이 모든 종업원이 같은 시간대에 일해야 된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랑 헷갈리지 마세요. 아시죠? 요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2018년 3회 기출부터 조직개발 파트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별로 문항수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했어요. 한두 문제 정도라서 큰 문제는 없지만 자, 조직개발이 이제 새로운 파트로 왔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만 나중에 좀 계속 체크하시고 익혀가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풀어보시는 거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